먼저 이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을 외부 세력 개입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이 댓글 표시 댓글 국적 표시제 이게 지금까지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협중을 유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국적을 표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협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서 2022년부터 IP 기반의 위치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뭐 갑자기 협중 시위를 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지금 짜는 것 같은데 팩트는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던 윤석열 정권 당시 사실상 최초 이 당대표였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적표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꺼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문제였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국적표기라고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지금 화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비단 물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사상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방증이 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중국의 의한 여론 조작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들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이 친중 세력들 중국이 특정 친중 인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관련된 공문까지 공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정말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가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친중 이 중국 공산당을 위시한 초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시가 되고 있고 미국은 심지어 틱톡과 같은 회사들을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할 정도로 상당한 인수를 할 정도로 상당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고 지금 중국산 기기 장비들 도감청 위협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 들이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참 집권 세력이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친중 행보를 적절히 부추기고 있는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작 중국 본토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IP 위치 기반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되게 이중잣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혐오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논리라면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깃집에 갔을 때 호주산 고기나 미국산 고기를 보면 그 나라 국가에 대한 혐오가 생긴다라는 거를 지레짐작하고 있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댓글도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이 투자돼서 인력이 동원돼서 쓰여진 것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면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텐데 이것을 마치 넘겨짚어서 국민들이 당연히 이 댓글을 보면은 혐오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차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오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단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먹게 될 식품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싶은 것을 혐오 정서로 치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넘겨짚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의 약 64%가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에 찬성한다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걸 혐오로 치부하고 있는 건데요. 여론조작 방지를 원하는 이 국민의 요구를 단순히 혐오 정서로 해석하는 게 맞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혐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좌파 세력들이 PC주의를 강압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할
할 때 그냥 뭐만 하면은 몰아갈 목적으로 혐오몰이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단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 64%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찬성이 반대의 최소 2배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혐오로 몰아간다면 우리 국민 전체를 혐오주의자라고 지금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묻지가 않을 수 없고요.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 시절에 그 후보 캠페인을 펼쳤을 때 그 중국인들에 의한 이 건강보험에 대한 이런 불법적인 유용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거든요. 특히 어떤 수법들이 있었냐면 지금은 병원 가면 아마 그 신분증을 다 검사를 하는 경험들을 네. 하셨을 거예요. 그게 윤석열 정권 때 개선한 시스템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억하실 텐데 그 신분증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분증 그러니까 검사 없이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을 해서 신분 확인을 한 다음에 건강보험 적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명의 도용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중에 상당수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인 건강보험을 규제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이 건강보험 적용 시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원래 같았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지금은 관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법으로서 바로잡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때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혐오다. 중국인 혐오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혐오 장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혐오를 해서 그런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도 또 악용되는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행 비자를 받아서 잠깐 몇 달 동안 체류를 하고 몇 달 동안 그 지방 그 건강보험비를 납부를 한 걸 가지고 수천만 원어치 의료 쇼핑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만 꺼내도 또 혐오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혐오입니까?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낸 사람들이 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는 만큼 투표권과 건강보험과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무지성 혐오몰이와 이런 피시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좀 민도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혐오 혐중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변인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민의 64%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국민에게 알 권리를 막는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명백하게 이게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득표율이나 현재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잖아요. 이게 뜻하는 바는 보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도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적 표시를 굳이 한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그런 댓글을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국적 표시를 비단한다고 해서 그런 댓글들이 아예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서는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이 댓글이 진짜 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다른 대한민국 국민이 오롯이 쓴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지 혐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것까지 우려하면서 막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비춰질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국가 표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재명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하자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라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댓글 국적 표기에 대해서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댓글 국적 표기를 하자는 건데 표현의 자유나 차별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좀 이중잣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5배에 달하는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댓글이 어디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국가가 나서고 천명하고 있던 그런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우리 국민과 해외에 있는 이런 걸 공작하는 분들에게 따로 적용된다고 하면 납득하실 분들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나 이런 레거시 언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그토록 통과시켰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론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댓글들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0%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튜버들한테까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묻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죄가 우리 법제에 맞지 않는 거는 차치를 하더라도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뭐 가면을 쓴다거나 마스크를 쓰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이거를 구글 측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신들이 그토록 규탄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은 어떻게 잡겠다라는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가짜뉴스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국적을 표기하겠다라고 네. 한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향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유튜브 그 뉴스들에 대해서까지 다 단죄를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댓글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처벌도 아니죠.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된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납득할 수 없다, 모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국제표기는 말씀하셨듯이 혐오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팩트, 사실 정보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혐오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팩트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미 여론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있는 그런 방증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네, 팩트인데 화내는 거는 그런 말이 떠오르게 하네요. 정말 좌파는 진실을 말하면 화내고 네. 우파는 진짜 거짓을 말하면 화낸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정부에서도 노동신문을 개방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혀 노동신문을 보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선동될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접근성 차원에서도 노동신문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국적표기제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토록, 모든 중국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중국에서 이토록 민주당 유리한 그런 댓글들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민분들께서 올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노동신문을 개방했던 그런 정부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도 국적표시제를 해서 국민들께서 오롯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과거에 말한 걸 그대로 입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의 특정 이른바 여초 커뮤니티라고 하죠. 뭐 여성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익명제 시스템을 유지하던 게시판이 이게 사고였던 건지 시스템 오류였던 건지 실명으로 갑자기 바뀐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적었던 게시물들도 누가 적었는지에 대한 실명, 그 닉네임이 드러나고 검색이 가능한 상태가 잠깐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 게시판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마치 티키타카를 나누는 것처럼 되어 있는 댓글들이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다 적었다든지 뭐 아니면 좀 자작극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사례들이 계속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이렇게 좀 막무가내로 여론을 조작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남들을 음해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하나의 좀 뭐랄까 유의미한 사료 같은 걸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 댓글 국적을 표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어떤 성향을 가지고 댓글을 달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특정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어떤 경향성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 팩트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쪽은 아무래도
그런 그 경향성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일 확률이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혐오 딱지를 뒤집어 씌워서 막무가내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떤 뭐랄까요? 가치 고립적인 그런 수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평범하게 그저 막 댓글 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론을 있는 그대로 수합하고 우리 의견 표출을 했던 당당하게 했던 사람들은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 더 품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아웃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 슈퍼챗 쏴주셨는데요. 이재명 아웃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이렇게 국적이 아니고 위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인이 한국을 찬양하든 비판하든 우리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여론을 호도하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막자는 게 댓글 국적 표시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혐중이다라고 말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진짜 민주당과 정부가 마치 중국의 대변인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중국인이 중국 국기와 그런 국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표시되면서 우리나라를 욕하거나 뒤에서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의견이 마치 우리 옆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처럼 비춰지는 것처럼 되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인 것이고 네. 그 중국산 김치를 뭐 저가 비용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가게 주인의 선택인 것인데 그건 다 자유 권리인 것이고요. 그게 마치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김치가 한국산 김치로 둔갑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고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전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토록 시약처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원산지 표기제를 토대로 많은 단속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저는 정말 먹는 것으로 이렇게 장난치지 말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진짜 국민 알 권리로 장난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로 장난치지 말아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 정보를 수합하는 방식이 예전처럼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뭐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교환하면서 그게 또 새로운 여론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를 1차원적으로 소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털 뉴스를 볼 때도 그 기사 헤드라인과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댓글부터 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참고했던 그런 댓글 여론들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우리와 어떤 같은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한 의견이 아니라 정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투해 있는 이른바 속된 말로 뿌락치들의 의견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고 네. 하는 겁니다. 뭐 과거 사건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요. 앞으로 이런 호도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팩트를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당초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고 심지어 우리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명 게시판이 아니지만 이 마스킹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익명성에 기대서 특정한 여론을 조성을 했고 그 조성된 여론을 언론에 보도를 하고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네. 주류 당심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이 포털 권력과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여론들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국적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 정도만큼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도권에서 충분히 호응을 할 필요가 있는 책무가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단계 문제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지난 아시안게임 당시에 포털사이트 다음에 응원 클릭 조작 의혹 또 외부 세력의 SNS 여론 공작 사례들이 실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적 표시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그런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여론 조작 방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죠. 현재 우리
인터넷에도 접속할 때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있는 캡처 방식을 고도화한다라든지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직접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정 외국인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면 정말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적법함 절차를 통해서 부여되는 그런 식별 코드들을 인터넷과 같이 연동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차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정말 중국 사람들이 밝혀지는 게 그토록 싫으시다면 최소한 내가 보고 있는 이 댓글이 외국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작성했다라는 것만 표시해도 사실 크게 무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혐오 정서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 정서로 걸러질 게 분명한데도 이런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본인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국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IP 기반의 국적 표시로 한다면은 이 VPN을 이용해서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좀 있는데요. 제도 도입이 실제 여론 조작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포털 그 댓글 작성 기준을 실명화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실명을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교 형량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들까지 100% 다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의 자체를 도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들이 중국에 상당 부분 넘어갔다라고 하는 보도들 계속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차단은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라고 실효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작정하고 악용하는 사람들 외에 정말 그 단순하게 여론 조작의 목적으로 지금 이런 국적 표기되지 않는 익명성 뒤에 기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터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으로 충분히 저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적인 대안을 강구를 해야겠죠. 이를테면 지금 연애면은 댓글 자체를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막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지만 우리가 여러 대안적인 방안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고 계속해서 오염된 여론이 전달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추가적인 대책을 당연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권은 첫 단계부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미 좀 포털의 댓글이라고 하는 기능은 좀 여론을 우리가 공정하게 수합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좌표 찍기, 여론 조작, 뭐 드루킹을 비롯한 이미 많은 신뢰들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이 댓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다양하게 좀 부작용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댓글 국가 표시제 또 포털이나 SNS에서 이제 나오는 댓글들에 대한 규제를 하자는 건데 이게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법으로 국적 표기를 강제하는 게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쟁을 떠나서 이 포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좀 투명성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언제는 민간의 이런 기업 자율권을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나요? 아니 지금 보고 있으면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인데 꼭 이럴 때만 민간의 자율적 운영권을 뺏어가는 것처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스스로 이렇게 포털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포털 기업들이 무서워서 이거 제대로 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호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그 댓글을 본인들 개개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과 댓글로 싸우다가도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시진핑을 욕해봐라라든지 그런 천안문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가면서까지도 스스로 이렇게 개개인의 노력이 이게 수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댓글 국적 표시제 뭐 이제 현중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조작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이 좀 시급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님. 쭉 짧게만 좀 덧붙이자면
아니, 그렇게 규제 좋아하는 민주당이 왜 또 이 댓글 표기제는 막상 규제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국적을 그냥 표기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지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위의 것들조차 유튜브는 때려잡자라고 하면서 포털 국적 표기는 뭐 혐오고 규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표리부동한 작태다 생각이 들고요. 원래 우리가 행정일을 할 때도 지금도 여론 수렴 단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뭐 상생협약을 비롯해서 조금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뭐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법안을 만들자고 한 적도 없어요. 당연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여론이 수렴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먼저 포털이 자정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그걸 법률화를 하든지 법으로 안 되면 이제 또 여러 이제 시행령 조건들을 강화를 하면서 더 강력한 규제 요건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규제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이것을 감독을 할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규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하고 안 하고 양분화해서 이분법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털이 자정을 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에 좀 지속적인 공론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목리를 부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댓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응원 오늘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블러썸님 슈퍼챗 주시면서 박민영님, 정희아님 얼굴도 미남, 토론도 팩트와 논리로 평론하는 두 분 너무 좋다면서 바른 정치인 두 분을 보니 대한민국 미래가 믿음직스럽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참 훈훈하네요. 네.